사실은 그 다음이 문장이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이게 좀 저는 가슴에 와닿던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염원하듯이 정권만 바뀌면 정말 품격과 비전을 갖춘 정치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나름의 이유가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정치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예요? 지금까지의 나름의 이유와 구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품격 없게 만들고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극대화되는 형태로 존속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이 정치라는 게 원래 그 권력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국민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구경꾼이 돼요. 싸움 구경꾼. 그렇지. 그리고 재밌다 박수 치면서. 기자들도 기사를 그렇게 써요. 뭐 지금 뭐 윤석열이 있고 최재형이 있고 윤희숙은 누굴 더 좋아하고 뭐 그 정치인들 간의 관계로만 자꾸 이걸 써요. 근데 제가 그 생각하는 정치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네, 인사 말씀 네. 한마디. 국민 여러분, 제가 굉장히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김종혁 센터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을 때 좀 전에 help is on the way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원의 도움의 손길이 지금 우리 정치를 바꾸기위해서 오고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실 그런 그 표현들을 되게 저도 익숙한데 제 책은 사실은 그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뭐냐면 help is on the way가 아니라 help is inside yourself라는 뜻이었어요. 예. 그 도움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출마 선언문 때도 이걸 고쳐나가는 시작은 우리 국민들이 이걸 인식하고 고쳐나가고 그런 얘기를 하는 저에게 공감해 주시고 목소리를 모아주시고 영향력을 주변에 행사해 주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마음이 지금 제가 그거를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같이 공감하시는 그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봐주시고 이 안에 제가 여의도에 와서 1년 동안 고민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하시면 주변에 많이 권해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대목을 좀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정말 주옥 같은 그래요? 문장들이 그럼 그거 하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글을 잘 쓰시고 말을 잘 하시는데 오양님 감사합니다. 오 선생님. 글을 잘하고 말을 잘하시는 글을 잘 쓰시고 근데 그게 어떤 뭐랄까 뭐 책 같은 걸 많이 그러니까 경제학서적은 당연히 많이 읽으셨겠지만 과거에 어떤 정치인 연설 잘하는 정치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소설을 많이 읽었다. 근데 그게 큰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논리적인 거야 차치하고 그거야 무슨 경제학을 전공했으니까 사회과학적으로 논리적인 1, 2, 3가 가는 건 맞는데 나머지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이라든가 문장력 그런 건 어디서 얻으셨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글 잘 쓰지 못해요. 내가 읽어보니까 잘 쓰던데요. 이렇게 날카롭게 써서 그렇지 예. 그 문장력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뭐 소설 같은 건 많이 읽었고 만화를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그 조카하고 혼자서 많이 혼자서? 네. 어릴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정책 전문가로서 정치에 입문한 제가 정치가 안 바뀌면 정책도 의미 없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은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다음이 문장이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이게 좀 저는 가슴에 와닿던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염원하듯이 정권만 바뀌면 정말 품격과 비전을 갖춘 정치를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나름의 이유가 구조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정치가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뭐예요? 지금까지의 나름의 이유와 구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를 이렇게 품격 없게 만들고 이렇게 분열과 갈등이 극대화되는 형태로 존속하게 만들었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사실 이 책을 쓴 이유죠. 그게 뭐냐면 제가 여의도 가서 국회의원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저런 분이 여기 있을까?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오케이. 거죠. 부정적인 거. 근데 그 뒤에 깨달음은 뭐냐면 저분들을 이 자리에 보낸 게 바로 우리 국민이고 그 국민이 바로 내가 섬겨야 하는 우리 국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는 저분들의 동물적인 감각 속에서 저렇게 행동해야 다음에 또 재선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조국 씨 그때 그 사건부터 해서 지난 한 1년여 동안 우리 너무 괴로웠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 없을 거냐? 전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지지층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또 막 하고 결집하고.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좋은 난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스로의 이미지를 막 만들어 뭔가 그 핍박받는 개혁군 이렇게 하고 우리는 보수 꼴통들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고 그쵸. 있다. 근데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주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여의도에서 이 많은 혼란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음이 뭐냐면 내가 민주주의가 뭔지 나도 몰랐구나 싶더라고요. 정말요? 그렇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을 제가 다니면서 정치학과 수업을 제가 2개나 들었는데 경제학과 다니면서 정치학과 수업을 들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회과학대학의 1반이 정치과, 2반 외교과, 3반이 경제과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정치과 수업을 2개나 들었는데도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전 세계 모든 선진국 대학생들에게 기본으로 가르치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80년대 얼마나 앙상한 그 대학 그 학풍 속에서 그렇죠. 맨날 사실은 운동권적 사고방식이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다 누구예요? 그때 80년대에 학교에 모여서 수업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체제를 들어 엎을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 저는 이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거죠. 다니면서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저는 회개한 사람이고. 그게 보통은 그렇게 체제를 들어 엎자는 모의를 하다가 예.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 배우죠. 그렇죠. 근데 계속 그런 기회가 없이 정치 주변을 이렇게 맴돌던 위성처럼, 사람들이 인공위성처럼.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결국은 제가 국회에서 느낀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박사다 이러는데도 민주주의의 핵심이 뭔지 나도 몰랐구나. 민주주의의 핵심이 뭔지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난 1년 동안. 그거는 뭐냐면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공존이에요. 공존. 당신하고 나하고 계속 같이 갈 사이다. 근데 때로는 네가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맞을 수도 있으니 우리 얘기해보자. 그리고 당신이 대표하는 국민과 내가 대표하는 국민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근데 어느 한 그룹도 무시당하거나 탄압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네 얘기를 잘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 우리 그리고 많은 경우에 타협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우리 이해찬 씨가 지난 대선 때 뭐라 그랬냐면 보수를 괴멸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0년, 50년 집권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보수를 괴멸해야지 된다. 괴멸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 보수를 맨날 무슨 틈만 나면 적폐 세력, 상대방을 적폐 세력, 괴멸 이러면 그건 상대방을 박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퀴벌레인가 박멸하게? 그러니까 박멸의 의지지 그거는 공존의 상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스스로도 제가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내가 저 사람들의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문제인지 몰랐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멸을 외치는 자들이 겉으로 말만 국민들한테 자기네는 진보이며 공존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만 해요. 자기들이 입으로 얘기하는 가치가 정말 자기 삶 속에서의 공존이면 상대방 정치 세력한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자기네들은 무조건 옳다. 이런 문화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국 씨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말 아팠던 깨달음은 뭐냐면 저것이 얼마나 문제인지를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이 책을 쓴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모를 정도면 나도 이렇게 모르는데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세월을 살아온 내 동시대인도 나하고 정말 크게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정치학자들이 보면 수준이 낮을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제 타겟팅은 뭐냐면 나랑 비슷하게 세상을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정말 밑바닥에 있는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정말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 정치에 지금 문제가 뭐고 그러면 그걸 고쳐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민주시민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모든 걸 용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사실 이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씀을 하자면 죄송하긴 하지만
리더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팔로워의 문제들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 정치를 볼 때 국민들의 마음 자세가 뭐냐,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 정치라는 게 원래 그 권력 싸움이다. 라고 보시면, 국민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구경꾼이 돼요. 싸움 구경꾼. 그렇지. 음. 그리고 재밌다. 박수 치면서. 기자들도 기사를 그렇게 써요. 뭐 지금 뭐 윤석열이 있고 최재형이 있고 윤희숙은 누굴 더 좋아하고 뭐 그 정치인들 간의 관계로만 자꾸 이걸 써요. 근데 제가 그 생각하는 정치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이유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치잖아요. 자신의 가치와 논리를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그렇죠. 표를 받아야 되는데. 표를 받으면서 결국 그건 뭐냐? 국민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느냐인 거죠. 그렇죠. 근데 국민들한테 마치 무협지처럼 멋있게 싸우는 모습을 가지고 어필하겠다라는 게 그간의 우리 정치 문화였고 거기다 대고 우리 586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정치를 점점 더 그렇게 만든 거죠. 위선적인 싸움으로 더 만든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쳐나가자라는 문제의식은 그걸 깨닫는 것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구나. 정치는 무협지 싸움이 아니구나. 이건 뭐냐? 우리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세금으로 돈 받아 먹는 정치인들이 저기 있으니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가장 먼저 요구해야 되는 것은 너 생각이 뭔데? 네가 권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권력 욕심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시킬 건데 그리고 다음 정권을 또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네가 내 삶을 어떻게 개선시켰는데 그 증거를 내놔봐. 나는 국민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 그런 싸움이 될 때 이제는 기술도 워낙 발전해서 국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론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직접 의견을 표시하고 질문도 그렇죠. 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돌아가서 이걸 다 찬찬히 읽어볼 거고. 진짜요? 그럼요.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경사TV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윤희숙 의원이 가서 이거 다 읽어본다고 하니까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그 지원 유세를 다녔잖아요. 네. 근데 지원 유세를 다니면서 제가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네. 예를 들면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권을 교체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를 저 뽑아주고 싶어 하시는 그때 이미 뭐 선거 판세는 기울었으니까. 네, 네. 근데 그렇게 된 다음에 그러면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가 시장이 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지할 거냐를 제가 질문했었어요. 네.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식으로 하실 거냐. 그래서 나라가 이꼴됐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이. 네. 제 말씀이. 그러니까 나라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는 뭐냐면 네.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판단을 우리 네. 인이한테 의탁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게 왜 우리 국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러냐. 저는 그 뿌리가 우리 민주주의가 튼튼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해요. 그게 정치학적으로 보면 파시즘의 전형적인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다른 서구는 그쪽으로 이제 변질된 거라면 그렇죠. 우리의 차이는 뭐냐? 제대로 섰던 적이 별로 없어요. 서본 적도 없다. 그렇지. 민주주의가. 어린 민주주의, 어린 민주주의가 사실 중간에 이런 길을 갔기 때문에 정말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 5세 훈이 또는 박형준이를 봤을 때 자기가 아무리 지지해도 그분들의 어떤 말과 행동에 대해서 또는 정책 성과에 대해서 내가 홀로 서 있는 지식인으로서 훈이 준이가 되지 말자. 훈이 준이를 무조건 편들어준다라는 마음은 갖지 말아주세요. 맞아요. 그래야지 나라가 제대로 선다. 100개 문만으로 충분해요. 지긋지긋하죠. 그렇죠. 지긋지긋해. 100개 훈, 100개 준 이런 거 이제 저는 우리 역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이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분노가 많아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도 그런 게 좀 나타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누구에게도 자기 이성을 의탁하지 않는 것은. 그런 걸 위임해버리는 것은 차라리 쉬워요. 그렇죠. 그 사람만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항상 내가 어떤 정치인이든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항상 누군가가 내 사고를 조종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경계하는 것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어떤 냉정하고 차가운 이성적 판단을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게 시민이죠. 그게 시민이죠. 나는 홀로 서 있다라는 생각을 저 밑바닥에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야말로 깨어있는 시민인데 저쪽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모두 의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야 좌표 찍으면 거기 막 들어가서 그러니까. 공격하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깨시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도 제가 이렇게 뭐 그 우리 쪽 분들하고 그 의사 그가 안 맞고 이러면 공개적으로 저는 논쟁하는 거가 맞다고 봐요. 맞아요. 어떤 철학이나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한테도 저는 그런 거를 공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개인적인 잘못이면 서로 카톡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굉장히 그 걱정됐던 거는 저한테 와서 몰려들어서 욕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네. 그분들은 이제 누구의 팬인 거죠. 네. 이거는 좀 걱정된다 싶고, 네. 우리가 사실 그거를 졸업해야지, 현재 이런 정치를 네, 벗어날 맞아요.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윤 의원이 얘기하시는 게 지지하는 되되 빠는 되지 말자. 그렇죠. 그렇죠. 빠는 되지 말자. 그렇죠. 그건 자기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탁해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옳지 않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상대방에 가서 경선 상대방들한테 가서 좌표 찍고 가서 욕하는 거가 민주주의의 양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애정을 끊어야죠. 저런 지도자는 애정을 끊어야 돼요. 양념이 아니고 독약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려고 하는 거는 네. 내 이성을 훔쳐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 책에도 제가 썼는데 그 미국의 어떤 철학자가 한 얘기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영원한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터널 비질런스. 그러니까 경계. 그 경계를 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게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 가격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노예로서 사는 거는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주인으로서 사는 것은 자기가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뭐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라는 것도 모두 그런 시민들 스스로 자각하고 판단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시민들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꾸만 이거 누가 다 해줘 뭐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한테 그렇죠. 다 해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공약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걸 깎아내는 뭔가 우리가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굉장히 훌륭한 그 왕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졸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카리스마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또 보면은 굉장히 제왕적 후보를 원해요. 그러니까요. 그 그렇죠? 우리 마음의 이중성이에요. 네, 이중성이 있어요. 근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얘기는 좀 처음 해봤어요. 근데 처음 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래 다 알겠어. 정치 보복은 하면 안 되고 그런 거 다 알겠는데 야 이번만큼은 어떻게 좀 안 되겠냐? 나 정말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열받아서 야 이번에 이 사람들만큼은 어떻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정치 보복 안 하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해는 되거든요. 아니 보복은 안 되고 근데 그러니까. 불법에 대해서는 물어야죠. 그렇죠. 책임은 져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 정부가 검찰 개혁한다고 했을 때 음. 본인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시작했으면 저는 믿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맞아.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적폐수사한답시고 특수부 인원 대폭 확충해놓고 온갖 검찰을 특수부 천국으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쪽에서 당신들도 좀 문제 있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야 특수부 축소하고 공수처 만들고 뭐 수사권 조정해서 다 넘겨주고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막 엄청나게 친 거는 자기들한테 화살이 돌아오니까 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세상 살면서 가장 당연한 거 개혁의 시작은 바로 나부터잖아요. 네, 맞아요. 검찰이 그 사냥개처럼 구는 거를 고치려면 자기 스스로 사냥개를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기가 실컷 이용해놓고 개혁한다 그러면 누가 믿어요? 맞습니다. 왜 황금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걸 나한테 내가 하기 싫은 걸 남들한테 강요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이 정부는 뭐 내로남불부터 시작해서 위선으로 점철됐던 무능과 위선과 그리고 거기에 뻔뻔스러움까지 뭐 이런 정권을 저희가 이제 4년 동안 지켜봤는데 그러나 막 듣고 있으니까 너무 시원해. 아 그래요? 우리 센터장님 너무 시원해.
저는 대선 후보가 아니니까 그냥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그래도 그 뭐죠? 영어로 하면 뭐지? Help is on the way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도움이 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런 수많은 시간 4년 동안의 시간 얼마나 우라통 터지고 화가 나고 뭐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Help is on the way 저희에게 이제 구원의 손길이 오고 있는데 여기 윤희숙 의원도 그 중에 한 분이시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윤희숙 의원처럼 논리적이고 딱 부러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쉬운 말로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논리를 가지신 분이 이런 분이 이제 또 열심히 뛰고 계시니까 이 보수 뭐 여러 명의 후보가 있지만 다들 협력 잘 해서 정권 교체하는데 그런데 이익을 담당해 주시기를 뭐 저기는 하여튼 뭐 윤 의원께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뭐 정리할 시간이 됐는데 일단 오늘 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거 선전도 해드려야지. 윤희숙 TV를 많이 시청해 주세요. 지금 10만 명에서 14,000명 남았답니다. 그러니까 14,000명만 되면 이제 10만 명. 그러면 그 뭐 별 같은 거 막 주고 그러죠. 아니요, 저 국회의원은 그런 거 못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그러면 이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할 약속을 하세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10만 명이 되면 이제 딱 하신다니까 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윤희숙 의원님 이제 오늘 긴 시간 동안 감사한데 저 대담이 뭐 이게 지적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로서는 아주 속이 좀 후련하네요. 인사 말씀 한마디. 그 국민 여러분, 제가 그 굉장히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김종혁 센터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을 때 좀 전에 help is on the way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원의 도움의 손길이 지금 우리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오고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실 그런 그 표현들을 되게 저도 익숙한데 제 책은 사실은 그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뭐냐면 help is on the way가 아니라 help is inside yourself라는 뜻이었어요. 그 도움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번 그 출마 선언문 때도 이 시작은 이걸 고쳐나가는 시작은 우리 국민들이 이걸 인식하고 고쳐나가고 그런 얘기를 하는 저에게 공감해 주시고 목소리를 모아주시고 영향력을 주변에 행사해 주세요라고 제가 부탁을 드린 마음이 지금 제가 그거를 다시 반복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같이 공감하시는 그 국민들께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봐주시고 이 안에 제가 여의도에 와서 1년 동안 고민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공감하시면 주변에 많이 권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help is on the way. 어쨌든 이 정권에서 시달리셨는데 구원이 오고 있다 했더니 이제 당사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help is in yourself.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국민 여러분 스스로 이 구원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아주 정말 저보다는 확실히 이 단수가 높구나, 격이 높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